시어머니 장례식 그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7년 동안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시던 시어머니. 마지막 순간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. 어머님 편하게 계셨다더라. 그 말을 한 사람은 가족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. 처음 보는 여자가 장례식장에 와 있었습니다. 그녀는 어머님 곁을 3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더 믿기 힘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. 어머님의 마지막 3년, 우리가 몰랐던 모든 이야기. 그날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. 7년 동안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돌본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. 남편도 시누이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.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신 날도 곁에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.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절 보며 수고했다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말은 뜻밖에도 칭찬이 아니었습니다. 어머니 영정 앞에서 시누이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요양원 맡기더니 편했겠다. 그 한마디에 제 7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.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신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. 혼자서는 더 이상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없었으니까요. 하지만 그 선택이 편했던 게 아니란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. 매일 면회하고 몸 닦아드리고 약 챙기고 제 하루는 늘 요양원에서 시작됐습니다. 그렇게 7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고맙다고 미소 지어주시던 순간들이었죠.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. 미안하다. 며느라 고생만 시켰다고. 전 그 말만으로도 7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장례식 날 가족들이 제 마음을 조금은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날 제 마음을 짓밟는 말을 듣게 됩니다. 조문 인사하려 다가온 시누이는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. 요양원 맡기더니 편했겠다? 그 말에 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제가 얼마나 버텼는지, 얼마나 지쳤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하필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? 전 그 자리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. 7년 동안 버텼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. 시키는 대로 했고, 최선을 다했고, 누구보다 진심이었는데,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알고 가셨을까요? 편했겠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울렸습니다. 전 조용히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. 하지만 시누이는 그 말이 왜 상처인지조차 몰라 보였습니다. 아니, 요양원에 계시니까 편했을 거 아냐? 그 말투, 그 표정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. 조문 온 사람들이 잠시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. 마치 제가 어머니를 홀로 요양원에 버린 사람처럼. 전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. 가슴이 먹먹하고 어머니 손이 떠오르기만 했습니다. 고생했다 한마디면 될 텐데 왜 그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걸까요? 그때였습니다.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.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슬픔이 있었습니다. 마치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처럼. 그녀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. 혹시 며느님 되시나요? 전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. 그러자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이건 어머님이
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하신 거예요. 전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. 장례식장 한가운데에서 제 손은 그저 떨리고만 있었죠. 혹시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라도 적혀 있을까봐, 아니면 제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들어 있을까봐. 그 순간 신우이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. 요양원에 맡기더니 얼마나 편했겠어? 신우이는 여전히 제가 편한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 옆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손을 꼭 한번 잡아주었습니다. 그 따뜻한 손길에 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, 어머니의 유품 사이에 그 봉투를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. 열어볼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. 혹시 제가 버텨온 7년을 부정하는 글이 적혀 있을까봐. 하지만 결국 진실을 외면한 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. 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었습니다.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. 첫 줄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시어머니 성함, 그리고 제 이름. 편지는 예상과 전혀 다른 말로 시작했습니다. 며느님, 저는 요양원에서 어머님을 돌보던 간호사입니다. 어머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님을 찾으셨습니다. 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. 어머니가 절 찾았다고요? 편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날 어머님은 계속 우리 며느리 언제 와? 라고 물으셨어요.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자 우리 며느리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라고 하셨습니다. 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. 며느리가 날 7년 동안 돌봤어요. 요양원에 오고 나서도 매주 목요일이면 꼭 와줬어요. 늘 미안하고 늘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전 미처 몰랐습니다. 어머니가 제 마음을 이렇게나 알고 계셨다는 것을. 편지의 마지막 줄은 제 눈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. 오늘 혹시 며느님이 오시면 이 봉투 꼭 전해주세요. 내 며느리,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. 전 그 자리에서 끝내 무너져 버렸습니다. 그동안 듣지 못했던 단 한마디가 제 삶을 구했습니다. 편지 마지막 문장 아래엔 작은 꽃잎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. 며느리에게 내가 가장 미안했던 날을 기억합니다.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. 그런 널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.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져갔습니다. 전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었죠. 하지만 어머니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. 제 뒤에서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계셨습니다.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제야 신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. 요양원에 맡기더니 편했겠다? 그 말은 제 고생을 몰라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.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. 전 신우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. 편지를 곱게 접어 유품 상자에 넣으며 전 다짐했습니다. 어머니가 제게 준 마지막 사랑을 제가 잊지 않겠다고. 그리고 언젠가 신우이와도 이 이야기를 고백해야겠다고. 이 편지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이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. 어머니, 전 괜찮습니다. 이제야 알았습니다. 저 혼자 싸운 7년이 아니었다는 걸. 늘 뒤에서 저를 위해 울고 계셨다는 걸. 그 사랑 덕분에 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겼습니다. 당신의 며느리로 살아서 참 고마웠습니다.
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. 당신의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. 별이 뜨는 밤,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.